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이제 사주팔자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는 이제 유튜버입니다. 자, 이제 강의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제 주로 이제 사주팔자를 강의하는데, 명리학을, 이 명리학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양념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현공품수라든지 타로 카드, 또한 이제 기타 나머지 이제 그 역사 이야기라든지 음양오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론만 또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사주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현재까지는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음양오행이라든지 뭐 천간 지지 뭐 또 혹시 지장간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그 이론적인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언제 이제 그 실전에 들어갔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사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으로부터 이제 그 받은 사주예요. 받은 사주인데 우리가 이제 남명이라고 하죠. 남자 사주니까 그죠? 남명. 그러고 이제 여자 사주는 이제 말 그대로 여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근데 과거에는 이걸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건명, 뭐 이렇게 건명, 그러고 땅곤자 써가지고 곤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그 건명은 하늘, 쉽게 말하면 이제 남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곤명은 땅곤자, 그죠? 땅곤자니까 여자. 그래서 이렇게 명식을 작성할 때 건명이나 곤명이라고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늘과 땅이라는 그런 옛날에 남존 여비 사상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그런 이제 그 한자 문화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건명, 곤명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남자명, 남명, 여명, 남자의 운명, 여자의 운명, 남자의 사주 명식, 여자의 사주 명식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뭐 과거의 봉건사회나 그런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사회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평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요 사주가 이제 남자 사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남명이 되겠죠. 남명인데 이렇게 년, 월, 일시, 개년, 갑자, 월, 무술일, 그리고 임자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이죠. 요게 일주의 무토, 요게 일주의 무토, 그리고 요거 이제 무술의 술토 같은 이제 토의 기운입니다. 이건 지지의 토의 기운, 요건 이제 그 천간의 이제 토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 그 어머님이 이제 질문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쯤 결혼할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길래, 그래서 이제 사주 명식, 사주 태어난 연, 월, 일시를 받아서 뭐, 이렇게 이제 명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 사주의 일간이 무토의 여자에 해당되는 것이 보통 무엇이냐? 여자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자식으로도 이 사람의 이제 결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일간 무토를 기준해서 임자라든지 자월이라든지 개, 요 5개가 벌써, 글자 5개가 이 사람한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식으로 본다면 이제 나를 극하는 성분이 이제 정편관이 있죠. 이 정편관을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하나가 돼 있네요. 관목. 요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여기도 물론 있겠죠. 근데 뭐 크게 작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간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어머님께서 질문한 우리 아들이 언제쯤 결혼하고 또 이 아들의 배우자는 어떨까?
배우자를 좋은 사람으로 만나는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이 물어본 나머지 이제 뭐 각종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심리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형제 그리고 자식 그리고 종교관 아니면 건강 아니면 소위 말하는 신살 부분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형충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 사람이 물어본 거 요거 하나를 가지고 무술에 이제 그 배우자 관계, 지지가 일지, 쉽게 말하면 일지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너무 느리다고 해서 강의하는 내용, 말이 너무 느리다고 해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이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배우자.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 이제 저는 그것만 답변을 해드렸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은 별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주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질문을 했다면은 내가 답변을 해드리겠지만은 그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아이고 후유하면서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거는 볼 것도 없고 지금 이제 결혼이 좀 많이 늦었는데 배우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이제 좀 연령이 우리나라 나이로 봐서는 조금 지나서 과연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가?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요걸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명조를 보면 이게 이제 5개 이렇게 꺾음 표시할게요. 이 꺾음 표시한 5개가 물의 기운입니다. 이게 물론 지장간에는 다른 글자도 들어와 있겠지만 이 겉으로 나가는 글자를 봐서는 물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사주고 토의 기운이 있고 또 목의 기운. 나머지 이제 금의 기운이라든지 물론 술토의 신정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장간에 토의 기운은 이제 보통 가지고 있으니까 제하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저 술토의 정화가 있으니까 요것도 있고 화의 기운 그러고 이제 금의 기운이 있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지장간에서 제한 나머지 겉으로 드러난 거에서는 금의 기운과 화의 기운은 드러나 있지 않다. 물론 요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장간 안에 인원에. 소위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인원이라고 그래요. 천지인. 지장간은 이제 보통 인원이라고 봅니다. 그래? 지장간에 들어있는 천간의 글자. 그래서 지장간이에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주는 한눈에 봐서 상당히 편중된 사주예요. 음양 오행이나 아니면, 목화 토금수 그런 글자가 음양이 골고루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잘 배치가 되어 있으면 중화를 이루었다. 이 사주 팔자는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풀이 해석이에요. 중화. 치우친 치우친 것을 이제 이게 평균적으로 중심을 잡게끔 해가지고 어떤 글자가 들어오면 중심이 잡혀지니까 길하다. 어떤 글자가 들어오면 이건 중심에서 편중되어 있는데 더 편중되게 만드는 그런 글자가 들어온다면 이제 더 나빠지는데 흉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변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이제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주에서는 필요한 게 이제 용신하고 이제 시신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시신은 없다고 보고 이제 용신이 이제 주로,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하나가 주는 거겠죠. 물론 이제 시신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신이 들어와봤자 큰 힘을 못 쓰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인성 성분이 이제 화의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화의 기운이 들어와봤자 이 물이 다 극하고 있어요. 밑에는 들어왔답니다. 사실은. 지지로 말하면 사가 들어왔다. 사화가.
사회충 걸립니다, 여기하고. 이렇게 사회충.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고 이제 또 하나가 사 다음에 이제 오화가 있잖아요, 그죠? 오화도 역시 좌우충 다 걸려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요놈들이 깨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나 만하다 이거죠, 이제 인성 성분은. 그러면 이 물의 기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설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극을 해버려야 돼요. 극을. 원래 순수하게 이제 설기가 하면 좋은데, 이 지금 설기를 하려면 이 물의 기운을 빼내는 기운이, 숨을 빼내는 이제 설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목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목의 기운. 이 목이 이제 간목이 하나 붙이고 있어요. 천간에, 월간에. 그 월간에 붙이고 있어서 이 수의 기운을 이제 빼낸단 말이에요. 이 설기라고 그러죠, 설기. 뺄 설자입니다, 뺄 설자. 기운을 빼낸다 이거예요. 근데 목의 기운은 이제 들어와도, 물론 이제 그 개해나, 갑자나 무술이나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 간목이나, 을목이 들어와서 이 기운을 빼내는 건 좋아요. 빼내는 것에, 빼내서 이 간목이나 을목이 힘이 강해지면, 이놈을 쳐요. 저 자신을 치고 있어요. 무토나 술토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화극금, 목국토잖아요. 목국토, 그죠? 목의 기운이 화토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빼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빼내서 자기가 축적된 기운을 가지고 이 무토나 술토를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반반, 이렇게. 더군다나 이 무술이 신약하는 거예요, 신약. 도움되는 게 요즘 술토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간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반보다는 이런 무토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비겁이 들어와야 돼요, 비겁. 비겁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돼요. 일단은 제압을 해야 돼요. 빼낼 기운이 있어도 이 빼낼 기운이 바로 옆에 무토 옆에 붙어가지고 이거 힘을 받아가지고 여길 또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상당히 신약한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사주 자체가. 그러면 이 물의 기운 다시 한번 이제 좀 잘 보이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해, 갑자, 개해, 갑자, 그리고 이제 그 무술, 하고 이제 임자,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보이도록 쓰겠습니다. 년, 월, 일, 시. 그럼 이제 요 무토의 기운을 이제 간목이나 을목이 와서 힘을 받아가, 이 물의 기운을 설기를 해서 빼내서 자기가 기운을 축적한 다음에 그것으로 정지가 된다면은 이 무토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이걸 쳐버린단 말이에요. 힘을 받을수록 이놈을 쳐요. 그래서 이 많은 수의 기운을 빼내는 역할도 좋은 역할도 하지만 또 그 기운을 받아서 옆에서 일간인 주체인 자신을 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왜 반반이냐? 그것도 이제 전문적인 이제 그 실사례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 설명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그까지 뭐 다 설명한다 하면은 이 사주 전체를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사주 하나를 가지고 상대방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체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런 설명은 이제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는 것이고, 좋다, 나쁘다, 언제쯤 뭐 길이 오고 언제쯤 흉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 뿐이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글자를 놓고 다 보고 한눈에 보고 있어야 돼요. 응? 뭐 찾아보고라는 건 언제 그거 뭐 답변해 줍니까? 타주명식 딱 작성되는 순간 이 사람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돼요. 응? 그래야지 철학관도 하면은 뭐 소위 말하는 뭐 용하다, 응? 잘 맞춘다. 사실 그걸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명리학이라는 건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학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풀이하는 것도 음양오행에 따라서 오행의 그
이치에 따라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음양 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각각의 십성을 대입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 이제 이게 무토하고 무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무술에서, 무술에서 이제 술토가 배우자예요, 배우자. 일지가 바로 이제 자신의 배우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이 지금 물의 기운이 이게 강한데, 앉은 자리 배우자 자리가 딱 술토가 버티고 있어요. 이 술토도 이제 금으로 가는, 이제 가을로 가는, 이제 그런 글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삼합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글자는 이제 같은, 이제 음양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견이라고 그래,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해도 같은 글자. 만약에 이제 이게 같은 토의 기운이면서 이제 음양이 다른 거는 이제 비겁. 비겁이라고 하죠, 비겁. 그래, 비견이나 비겹이 들어와야지만이 일단은 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우자 앉은 자리가 비견이 앉아 있습니다. 나하고 힘을 합쳐서 이런 여기에서 기신작용을 하는 물의 기운을 갖다가 쳐내야 돼요. 쳐내서 그나마 그래도 토가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이제 진술충미라고 있어요, 이렇게. 진술, 충미. 미토가 들어도 좋죠. 이건 동토기 때문에 안 되죠, 축토. 어른토예요, 어른. 그러니까 차가운 토. 우리가 이제 동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토. 이렇게 하는데. 미토는 그래도 열기가 가득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수토는 마찬가지고. 그러고 이제 진토는 이제 수의 기운과 이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요거는 이제 수의 기운으로 이제 위주로 해서 보면 됩니다. 이 진토가 들어서 신자진해가 합하면은 수의 기운이 더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거 이제 미토나 이제 저게 술토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행히도 술토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당신의 아들의 배우자는 이 사주에서 천군만마의 역할을 한다. 천군만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나에게 대단한 이제 하늘의 군대와 많은 말. 만이라고 해서 뭐 1만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자를 쓰면 많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배우자라는 얘기죠. 물론 이 술토 안에 뭐 정화도 있지만은 주위에 이제 물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을 발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천군만마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압을 할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글자들은. 너무 물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제압은 안 되겠지만은 열심히 무토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쪽에 양 5글자, 8자 중에서 5글자의 물의 기운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래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유일하게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일지의 배우자라는 얘기죠. 배우자. 이 배우자가 바로 천군만마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 사주는 배우자만이 유일하게 아니면 이제 또 동료 토의 기운 뭐 다른 기운이 들어오면 또 뭐 대운에서 무토라든지 뭐 이렇게 미토라든지 이게 지지에서 이렇게 미토가 들어오면은 이 글자도 이제 동료라든지 배우자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 명식입니다. 일단 드러난 것이 배우자의 자리에 술토가 딱 있어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본인과 배우자가 힘을 합쳐서 이 나쁜 기운의 무리의 기운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할 수가 있다고. 이것을 제압을 해야지만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사주의 운이 풀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제압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또 틀리겠죠. 비근한 예로 이제 이것이 축토가 들어왔다. 축토는 있을 만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차가운데 또 이게 동토가 들어오면은, 이거 혼자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배우자 자리에 이 술토가 들어와서 천군만마를 얻고 배우자가 늘 그 이 사주에 그 도움을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라고입니다. 연에서 시까지 할 수 있는데 요 글자만이 이 사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이 본인이 이 엄마의 아들의 배우자가 이 사주에서는 천군만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 술토가 뭐 지지에서 뭐 인묘가 들어온다든지 인목과 이제 명목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물론 이 글자들의 기운을 자수 해수의 글자들을 이 인목이나 명목이 빼내가지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지만 또 이 사람 이 천간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운이 강해지면 이걸 출토를 쳐요. 네? 그래서 이 간목이라는 이제 그 편관, 이게 편관이 여기서는 편관은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글자가 돌아가고 하면은 또 서로 뭐 이게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또 이제 사주가 또 엉킬 수가 있으니까 지지의 인목이나 면목도 큰 기대보다는 그 미토라는 것이 미토가 들어오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신살 좋아하는 사람 뭐 잠이 뭐 이렇게 형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이 사주는 물의 기운을 막아야 돼요. 막으려면 물의 기운이 큰 물의 기운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보통 그 댐 같은 걸 건설하잖아요. 그죠? 그 댐 같은 걸 건설해서 물의 기운을 일단 막아야 돼요.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는 방법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그 그릇에서 이렇게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물이 차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설기라고 하는데 이 설기의 효능보다는 이것이 안 되면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 안에 물이 가득 찬 물을 이쪽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극이 되는 거예요. 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극이 돼야 될 상황이에요. 이런 토의 기운이 들어와서 댐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충분한 기운을 받아서 이 물의 기운을 막아내야 돼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지만 그 도움에도 한계가 있다. 무슨 얘기냐? 이 술토는 토의 기운으로 보고 그러면은 토의 기운이 강해지려면 이 술토가 토의 기운이 강해지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의 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불의 기운이 들어오면 이거 힘을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이걸 막아낼 수 있는데 이 불의 기운이 뭐 아까도 말했지만 사화나 오화가 들어와도 좌우층 걸리고 사회층 걸려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힘도 못 써요. 저 배우자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미쳐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나 불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이제 토의 기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대운을 이렇게 살펴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수까지는 안 갔지만 대부분 이제 영리하다, 머리가 좋다, 샤프하다 이렇게 많이 해주면 또 예술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십천간을 다 이제 소화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본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물론 이 배우자의 재물이라든지 자식의 운이라든지 형제의 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린 겁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본인이 가장 얻고자 하는 답만 답변을 드린 거죠.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정식으로 이제 무슨 연구소라든지 이런 걸 차려서 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주를 보면서 그나마 배우자다. 그 배우자 자리가 지금
이게 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물의 기운이 다 배우자예요. 이렇게 나쁜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연부터 일도 깔려, 월, 시까지 깔려 있어요. 물론 이 간목은 이제 평관이기 때문에 자식염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물의 기운이 연월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전부 다 이걸 재물로 따진다면 이게 다 적금 통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고, 다행히도 배우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협력을 잘 해서 아마 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목의 기운이 들어오는 내년이죠. 이제 내년 입춘 후니까, 그죠? 범띠에 인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토끼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해에는 관성성분이 들어와요. 이때는 이제 결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은 없어요. 예. 물론 이 사주가 여자란다 하면은, 무술에서 여자라고 한다 하면 이제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이 신축년에 이제 상관 성분이 자식 성분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올해는 결혼도 가능하겠습니다. 왜? 축토의 강력한 힘을 받아가지고 토생금이 돼서 강력한 힘을 받아서 상관 성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적극적인 연애를 한다면 결혼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남자의 사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간목이 들어와 있지만은 이 간목, 나를 가는 글자보다는 나중에 요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유년 시절의 운, 청년 시절의 운, 장년, 노년 시절의 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크게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되 조금 늦게, 내년, 쉽게 말하면 이제 내년이,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내년 이제 이민년 아닙니까? 이민년. 그죠? 이민년이 강력한 힘이 들어오네요. 관성성분이. 임수가 강력하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임수는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귀신이에요, 귀신. 이거 들어온다는 자체가 벌써 이 사주에서 부담이에요, 부담. 그 다음에 이제 또 개가 들어오네, 또. 개수가 들어오네, 그죠? 개면이요. 토끼띠. 이것도 물론 묘목이 강력하게 힘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결혼은 할 수 있지만은 쉽게 연결은 될 수가 없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때쯤 들어옵니다. 대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참고 지내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사주를 이제 총배를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쌓여있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또 하나씩 사례를 통해서, 또 이 사례에서도 이제 재미나는 이제 그 내용도 있어요. 참 어떤 사주는 참 평생 내내 잘 사는 사주가 있고, 어떤 내는 막 평생 거지처럼 사는 사주가 있듯이, 그런 내용, 거지 사주, 소위 말하는 거지 사주, 부자 사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운의 기둥,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른 생각이 아닐까 해서 또 이렇게 중간에 실제적인 사주를 놓고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되돌려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또 공부를 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좋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절대로 걸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한 걸음 나아가시길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